안녕하세요. 아임주식TV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식 실전 용어 수첩 4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감사의견입니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동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사업보고서, 92일 분기보고서 45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 폐지한다. 감사의견의 종류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이 있다. 반기가 아닌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또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감사의견의 사유에 대한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즉시 상장 폐지한다. 두 번째 강의, 따상 호들러입니다. 따상이란 신규로 상장된 종목이 상장 당일에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 제한 폭인 플러스 30%까지 상승에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따상상과 같이 조하며 따상 상상의 경우는 공모가 기준 수익률이 439.4%에 이르게 된다. 호들러는 보유하다라는 단어 홀드의 오타, HODL, 을 그러한 사람이라는 전미사 ERE부터 만들어진 주어로 존버하는 사람을 호들러라고 부른다. 비자발적 장기투자 주식 보유자의 의미가 된다. 세 번째 강의, 뉴딜입니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주식시장에 월스트리트 충격이 일어났다. 이어 10월 29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의 주식은 일주일 전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전 세계 경제 침체의 촉매가 됐다. 1929년에서 1933년 동안 미국 실업률은 4%에서 25%로 증가했다. 공업 생산량은 약 3분의 1이 줄었다. 뉴딜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에서 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네 번째 강의, 세력입니다. 고의 혹은 우연으로 자금력을 가지고 투자하여 특정 종목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매도 또는 매수의 주체를 의미한다. 좁게는 주가를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작전 주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인을 포함 외인과 기관도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력이 불법과 위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력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쓰는 단어로 주가의 흐름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투자자를 주포라 한다. 작전 세력과 주포는 투매, 매집, 흔들기, 급등 구간 등에서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하거나 떠넘기며 처분한다. 다섯 번째 강의, 메자닌입니다. 신종 사채로 표현된다. 이탈리아어로 두 층 사이의 작은 층 또는 라운지를 뜻한다.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고수익을 동시에 누리는 형태로 사채 또는 회사채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형식이고 주식은 투자자를 주주로 유치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형식이다. 전환사채는 채권 발행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간과 조건을 갖추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신주인수 권부사채는 추가적인 자본금의 증자 형식으로 신주인수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보유증권과 교환하는 교환사채도 있다. 여섯 번째 강의, 순환매입니다.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자 하는 시장 심리를 기반으로 시차를 두고 상승 종목군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선도적으로 주가 상승이 특정 업종 혹은 주식에 발생하다 오를 만큼 오르면 매도세가 강해져 수익을 내고 매도한 후 다른 종목으로 다시 매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업종이나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다는 이유, 즉 밸류에이션 매력을 명분으로 선정하여 시장에 부각시킴으로써 수급이 개선되면서 업종별 순환매 혹은 테마주 순환매라는 말이 돌게 된다. 대개 차익 실현 분위기로 인해 순환매 현상이 종료된다. 일곱 번째 강의, 공여율 잔고율입니다. 신용공여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을 대부하는 것을 통칭한다. 그중 공여율은 오늘 신용을 통해서 매수한 주식의 수 총 거래량을 의미한다. 즉 신용으로 신규 투자한 주식 수 나누기 결제일 기준 거래량이다. 잔고율은 특정 종목에서 총 상장된 주식 수 대비 신용으로 매수하여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식의 비율이다.
투자에 있어 두 비율의 증가 감소 추세 파악은 중요하며 기간이 밀집되었거나 주가 급락으로 담보 비율 부족 시 매도 압박 물량으로 작용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지표이다. 8번째 강의. 액면 분할입니다. 액면가는 주식의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다. 동일 자본금에서 현재의 주식을 분할해서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 액면 분할이고 병합해서 액면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액면 병합이다. 액면 분할을 하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기준 주가가 내려가게 되어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싸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액면 병합은 유통 주식 수가 과다하게 많아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저가 주식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한다. 기업 가치의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9번째 강의. 연율입니다. 성장률의 경우 수치가 나오고 괄호 안에 연율 혹은 연간 환산, 연율 환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직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계절성을 고려한 계절 조정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경제 성장의 속도 또는 추세를 판단하는 데 주로 이용한다. 전년 동기 대비는 전년 동분기와 이번 분기를 비교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전기 대비 성장률에 연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10번째 강의. 신고가입니다. 설정한 기간 중에서 새로운 고가로 경신하는 가격이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없었던 새로운 낮은 가격을 기록하면 신저가가 된다. 일반적으로 52주 신고가를 의미하고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사상 최고가인 역사적 신고가이다. 종목, 업종이 그 당시에 주도주일 확률이 높고 신고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고점인 경우가 많고 반대이면 저점인 경우가 많다. 기보유자 가격 저항이 매물대 없이 장기 랠리를 펼치게 되는 초입으로 보기도 한다. 즉, 신고가의 다른 의미는 세력이 존재하여 역사적 고점을 뚫었다라고 보는 것이다. 11번째 강의. K-뉴딜 지수입니다. K-뉴딜 지수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담고 있는 지수로 2020년 9월 7일 한국거래소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4개 업종별로 3개 종목씩 모두 12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4월 현재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넷마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더존비즈온이다. 12번째 강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고용은 가계소득, 소비 지출과 직결되어 경기의 원동력 역할을 한다. 미국은 실업자가 될 경우 최대 26주까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미국의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기동행 지표로서의 역할로 자동차나 휴대폰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도 주시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미 노동부가 매주 발표하며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지 추적한다. 계절적 요인이나 특정 이슈 등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4주 평균 건수를 많이 인용한다. 13번째 강의. 환율 관찰 대상국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일부러 환율을 조작하여 그 국가의 무역 이득을 취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근거 도입한 제도이다. 미 재무부는 보통 4월, 10월 발표한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그 조건으로 첫 번째, 1년 동안 대 미국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둘째, 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셋째, 12개월 중 6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가지 조건 충족 시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4번째 강의.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 기록한 운동 법칙으로서 1687년에 나온 3권짜리 저작이다. 소개되는 제1관성의 법칙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같은 속도로 운동을 계속하려 하며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언제까지나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제2속도와 가속도의 법칙은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더해주면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한 가속도를 받는다는 뜻이다. 제3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미칠 때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고 힘의 방향은 반대라는 것이다.
위의 운동 법칙을 주가의 움직임에 굳이 비유하자면 박스권과 돌파를 관성일, 방향과 배열을 가속도의 급락과 급등을 작용과 반작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정과 횡보 후 운동이 시작되려는 종목을 찾는 과정이 눌림목 돌파라 한다. 15번째 강의 RTM입니다. 리버전 투민의 줄임말로 기술적 분석의 모토와도 같다. 평균 복귀는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장기 평균 주변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며 자산 가격 변동성과 과거 수익률이 결국 장기 평균 또는 평균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동평균과의 이격도 분석과 같은 형태에서도 언급된다. 이격도는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당일의 주가를 이동평균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며 산식은 현재 주가 나누기 10 또는 20일 이동평균값 곱하기 100%이다. 이격률은 현재 주가에서 이동평균값을 뺀 다음 나눈다. 16번째 강의 유상증자와 할인율입니다.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팔고 해당 자금은 회사의 운영 혹은 시설 자금 조달이나 부채의 상환, 재무구조의 개선에 사용한다. 경영권 안정 혹은 자본금 확충으로 인한 공신력 제고도 의도한다. 간혹 경영권 이전 혹은 경영 참여를 위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발행 주식 수의 증가로 주당 순이익이 희석되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신주 가격 결정, 신주인 수권 증서 상장일 등 관련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놓아야 한다. 17번째 강의 인수합병입니다. 매수한 기업을 자회사나 관련 회사로 두며 경영권을 얻는 것을 인수,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 흡수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사업의 내적 성장 한계 극복 또는 신규 사업 참여 시의 소요기간과 투자 비용 절감 등 목적 외의 경영 노하우, 전문 인력, 대외 신용, 시장 점유율, 회사 가치 증대 후 재매각 등 다양한 목적이 있다. 우호적 혹은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공개 매수, 위임장 대결, 시장 매집 등의 기법이 동원되므로 자금 조달과 매각 자금의 용도 등을 살펴야 한다. 지분 변동의 수급으로 주가는 단기 변동성이 커진다. 18번째 강의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입니다. 신용융자 거래와 대칭되는 것이 공매도이고 공매도는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와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소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 대차거래, 대주거래가 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에 빌려주는 거래이다.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거래를 뜻하는 것으로 특정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값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사서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이다. 19번째 강의 유동 주식수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이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유통이 안 되는 주식으로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우리사주조합, 자사주, 정부 등이 소유한 지분 등이 있다. 유동 주식수로 지수를 산출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운용할 때 운용이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수 기반의 인덱스 상품을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수를 운용하기 위한 주식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동 주식 비율로 수급과 거래량에 의한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20번째 강의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은 세금을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으로 재무제표상 EPS나 퍼 등에서 어닝지로 복수형 표시한다. 주식시장에서는 각 기업들의 실적을 미리 예측하여 기업이 직접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예상치를 발표하곤 한다. 예상치보다 실제 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어닝 쇼크라 하며 실적이 좋더라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되면 대부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는 깜짝 실적 발표로 예상치 상회 시의 표현이다. 21번째 강의 롤오버입니다.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계약을 연장해 나가는 1년의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최근 월물을 청산하고 다시 차근 월물에 진입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보통 최종 거래일 3에서 4 영업일 이전부터 준비하여 최근 월물 매도를 청산하고 다시 차근 월물을 매도하는 것을 매도 롤오버, 반대의 경우 매수 롤오버라고 한다.
현물을 매수하고 코스피 선물 12월물을 매도한 투자자가 매수 차익거래 롤오버를 원할 경우 청산 시점에 선물 3월물을 신규 매도하거나 만기 이전에 선물 12월물을 환매수한 후 선물 3월물을 신규 매도하면 된다. 22번째 강의. 청약 증거금입니다. 해당 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일종의 보증금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주식수와는 상관없이 증거금을 주관하는 증권사에 내야 한다. 공모주 경쟁률이 높다면 큰 규모의 증거금을 넣어도 얼마 안 되는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최근에는 청약일 날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을 내는 경우가 많다. 증권사 등 인수단위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인수 대금의 100%를 증거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청약과 달리 통장 여부, 반입기간, 가족 등의 검토 요소 없이 오직 자금의 동원력에 의해 배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상으로 주식용어 수첩 455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